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에게 5살 어린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내용이 너무 귀여워서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국 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에게 특별 통행 허가증을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산타클로스는 이미 국제 통행 허가증을 갖고 있어서 아이가 갖고 있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고 게다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이제 거리두기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걱정이 너무도 다들 동감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전 네. 세계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올 한 해 진짜 2020년 정말 징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들 모쪼록 힘내시고 이 위기를 다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삭막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훈훈한 동심이 피어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불금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오늘 마스크 첫날이잖아요. 그 과태료문은. 강민승 씨는 굉장히 불안하셨나 봐요. 네. 근데 잘 끼고 다니시면 뭐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다니 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을 아, 다 챙기셨네요. 이게 아마 그 제목에 오늘 신규 확진자 191명이라고 하니까 1119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의미 있네요. 예. 네. 이제 서로들 인사를 막 나누시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불금. 불금 프리데스크와 함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박근홍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계속 들어와 주시고 저희는 이제 오늘 첫 코너는 좀 익숙한 분 나오시죠?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산책부터 떠나봅니다. 네. 노재일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가죽 점퍼 오랜만에 또 입으셨어요. 멋있네요. 오늘 네. 뭐 금요일이니까 10만 번 줘봤죠. 네. 요즘 스타일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오늘 좀 약간 다르네요. 오늘 분장실 갔다 왔어요. 오, 아니 머리도 평소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예. 하다가 제가 비비크림은 제가 오늘 바르거든요. 근데 분장실에 갔는데 그 분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죠? 그동안 되게 분장 잘해 오신 것 같다고. 아. 제 새 거를 보시더니 아주 형편없다고. 지금. 입사 때는 앵커 요원으로 뽑히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 왕중명크랑 입사 동기예요. 그래서 입사 때 사실 이제 저보고 다들 이제 앵커감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회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한 20kg 정도가 쪘거든요. 그 입사 이후에 한 2년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앵커가 멀어지게 됐죠. 안과 건님이 손지창 닮았다고 하시는데 손지창.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노지창으로 하겠습니다. 노지창. 진짜.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살이 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 회사 때문에 살이 쪘어요. 요즘 너무 회식을 맛있는 걸 많이 사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네. 회사는 너에게 식비를 청구할 것이야. 재밌잖아요? 네. 네. 예. 자, 신청자분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청자분은 재밌었으면 됐죠. 네. 제 가죽 잠바는 준비가 돼 있고 오토바이만 사면 됩니다 이제. 네. 마카롱 TV님이 오토바이 타셔도 될 듯.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채팅창에 100만 돌파하면 저희가 이제 97만 2천 명이거든요. 그쵸. 오늘 네네. 기준으로 구독자분이. 근데 뭐 이벤트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 일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뭐 찾다 보니까 YTN이 지금 200만이 돌파가 됐어요. 정말요? 그래서 YTN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200만 돌파 네. 이벤트. 네. 근데 의문이 들죠. 왜 YTN은 200만인데 MBC 뉴스는 97만이냐? 사실 YTN이 유튜브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일찍 시작한 그래서 탓이다. 뭐 그래도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니까 또 예. 뭐 저희가 그 정도는 또 양보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도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세요. YTN 자, MBC.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애플 아이패드 프로 2명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팟 프로도 20명, 그다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200명한테 YTN 구독 이벤트가 아니 저희 지금 YTN 채널 아니고 MB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YTN 200만을 축하한다, 뭐 YTN에서 바란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보니까. 아. 해상도 1280 720 이상. 아. 그다음에 고해상도로 찍어야 되네요. 네, 그다음에 바라는 점을 꼭 표기하고 얼굴을 통해서 진심을 전달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아니 이 얘기 나온 김에 저희도 한번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 영상을 찍어서 이미 보내기는 좀 자막을 뭐하고 띄웠어요. 저희도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죠. 그래서 자 한번 YTN 사랑해 주시는 YTN 200만 구독자 돌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경쟁 업체로서 저희가 또 언젠가는 200만이 돼서 YTN을 꼭 구독자로 이길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보신 YTN 관계자분들은 저희도 그 공모에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 네, 이웃사촌인데 20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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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첫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제. 많은 분들이 넘어갑시다. 물음표를 지금 남발하고 계세요. 네, 뭐 하는 짓이냐고. 푸대는 1000만 가자고 하시는데 네. 자 오늘 그 신규 확진이 오늘 191명이 나왔어요. 제목에도 써놨는데 네, 네. 많아졌어요. 70일 만에 최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내 발생이 162명인데 이게 이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이제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세균 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난번에 1단계로 내려간 게 그 수치상으로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방역 당국에서는 좀 걱정하는 수치였는데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너무 많이 위축되고 그렇죠.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이걸 풀어놨는데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또 1.5단계로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 평균 100명이 넘어가면 국내가 100명이 넘어가면 1.5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또 빨리 올려버리면 또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겨울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정말 경제가 꽉 얼어붙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올리기 전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 네. 왜냐면 1.5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뭐 지난번에 셧다운되는 거랑 비슷하게 네, 네.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신중한 결정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내일 집회가 예고돼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면서요, 집회. 네. 집회를 보니까 24개 단체가 서울 도심 지역에 61개 지역에 집회 신청을 했는데 집회가 지금 금지된 상황은 아니에요. 네. 1단계이기 때문에 100명 미만은 가능하거든요. 네. 야외 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은 허용된 상태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내일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해산시킬 거라고 그래요, 경찰이. 아. 네, 그래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이 규정을 좀 지키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날이었는데 몇 네. 명이 적발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있습니까? 적발된 사람들이 많이? 전국 집계는 모르겠는데 뭐 대략적으로 서울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아. 네. 지금 서울시는 분위기가 일단은 과태료를 물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쓰게 계도하는 하고 거. 계도하고 그렇죠. 권고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서 이제 오늘 동행체를 했는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네. 식당에서도 사실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동행체를 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기사의 어떤 우리가 그렇죠. 네. 기사의 그 주제 뭐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하긴 하지만 네, 하여튼 네. 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적발이 안 되면은 사실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고민스러울 그렇죠. 때가 없는 있어요. 적발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죠. 약간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쓰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그런 테니까 부분이 우리가 본 게 있으니까. 전부가 네.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사는 그냥 뭐 시민들이 잘 협조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주말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결혼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도 네네. 출연했던 우리 장슬기 기자도 곧 결혼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혼주까지는 된대요 이러면서 마스크를 이제 혼주까지는 결혼식 내에서는 뭐 안 써도 되고 그래요? 하객들은 써야 되고 사진 촬영할 때는 잠깐 벗어도 되고 사진 촬영 끝나면 다시 써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다 나왔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 그런 게 다 있구나. 네네. 저는 뭐 결혼식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좀 다니세요 좀. 이제 주례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가족 점퍼 입고 딱 가시면은 저 결혼식 사회도 봤었고 축사도 다 해봤고, 그러니까 축가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주례는 아직 좀 아직 주례 못 어리잖아요. 해봤어요. 예. 저 혹시 결혼하면 주례 생각 있으십니까? 양보 뭐 얼마 전에 사주려고. 왠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전 세계도 역시 코로나가 네. 약화일로인데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16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16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뭐 3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천막병원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탈리아에서는 응급실 화장실에서 환자가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의료 공백이 이제 붕괴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의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미국 시카고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집에서 대기하는 스테이 앳 홈 권고령, 집에 30일 동안 있어라 이렇게 권고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30일 동안 거의 락다운 수준의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네요. 30일 동안 집에 있으면 진짜 갑갑할 것 같아요. 네. 하루만 있어도 답답한데.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만큼 뭐 그런 조치까지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이제 조사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귀가했는데 이 뉴스는 윤수환 리포터가 밤사이 상황 정면 리포트를 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윤수환 기자 리포트. 윤수환 기자 네. 한번 보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취재진을 피해 귀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2억 원을 투자해 한 요양병원을 공동 설립했는데 이 요양병원은 지난 2015년 요양급여 23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병원 운영자 부부와 공동이사장 구 씨 등 3명이 모두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았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동업자와 썼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앞세워 처벌을 피했습니다. 특히 2억 원만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과 달리 최 씨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이 병원에 약 20억 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최근 MBC 취재 결과 드러난 상황입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며 당시 조직에서 좌천된 윤 총장도 이 사건 수사와 무관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수급 의혹 외에도 소송 사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앞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리포트 보셨는데 이제 어제 소환된 거는 사실은 그 요양병원 그렇죠. 관련된 네네. 이슈인데 사실 그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요거 말고도 그 무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네. 사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 나왔지만 이제 그 뭐죠? 그 각서가 이제 위조됐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다 위조됐다고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은 그 사건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검찰이 그 부분을 아마 두 사건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 내겠다 이랬는데 결론 못 내고 끝냈어요. 아. 네, 끝냈고 한 1시간 전에 끝났죠. 네, 다음 주 18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추천자들에서 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제 그렇죠. 그 네네. 보내는 건데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압축하는 회의였는데 거죠. 결국 진통 끝에 못 네네. 내고 다음으로 넘긴 거잖아요. 여당은 사실 판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고 야당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어서 약간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오늘 아까 뭐 검색어 1위가 뭐 한진칼이 막 올라와 있던데 네. 실시간 검색어에 아시아나를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확정은 산업은행 아직 아닌 거고요. 네네. 다음 주에 아마 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부인하진 않고 검토 중인데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대한항공하고 한신카이어 측이 공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업은행이 계속 돈을 넣는데 그게 사실 잠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감자 얘기도 나왔거든요. 3대1로 감자한다. 네, 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산업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 아시아나예요. 그렇죠. 왜 아시아나냐면 지난번에 이제 3대1 감자 나올 때도 그걸 균등 감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균등하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지분을 원래는 대주 책임을 물어가지고 일반 주주들은 한 3대1로 하더라도 대주주는 뭐 한 10대1, 20대1 이렇게 더 네. 자본을 막 줄이는 게 사실은 보통 통상적이긴 한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산업은행 돈이 금호아시아나 금호그룹에도 가 있어요. 네. 근데 근데 목소리가 왜 갈라지? 왜 목소리가 왜 갈라지는 겁니까? 그렇게요. 네. 물 한 잔. 네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금호아시아나에 들어가 있는 다른 대주주에도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간 게 축소가 돼버리게 되면 부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산업은행에 넣은 돈, 어떤 그 돈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묘수를 낸 게 이제 대한항공의 그 모의사 한진칼에다가 자금을 대주고 그 금호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권의 인수 포기하고 그냥 거기는 이제 이거나 무산이 가고. 됐죠. 무산이 됐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점유율 50%가 넘어가는 또 세계 10위권 안에들은 거대 항공사가 사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근데 물론 대한항공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부실한 회사를 떠안게 되면은 그렇죠. 그나마 지금 대한항공도 아주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더 대한항공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 지금 상황이 항공산업 그렇죠. 전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시절 좋을 때야 그런 식으로 외형을 키울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달갑진 않을 네.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 아시아나 입장에서 또 뭐가 있냐면 아시아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의 어떤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고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이제 있죠.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아마 산업은행하고 정부 쪽에서는 이 해결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다음 주에 뭐 관계자 간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네. 아마 그 결론을 낼 얘기가 거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그 이벤트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100만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뒤나 그 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올해 안에는 될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안에는 100만이 저희도 뭐 이벤트를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해야죠. 아 이게 네. 지금 이웃 이벤트는 이렇게 팀장님으로서 홍보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뭘 저기- 생각하고 계신 예. 거예요? 저는 뭐 생각하는 건 없는데 떡이라도 돌려야 되나? 지금 3,000분 보고 계신데 3,000개 그러면 돌릴 수 그 있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의견을 줘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좋을 건지.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뭐 채택될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요거 저희 제작비가 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없어 보이잖아요. 아 너무 없어 보이네. 자 100만 가면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은지 한번 공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님이 공개 방송 얘기하셨어요. 네. 커피 쿠폰, 커피 아이린 팀. 쿠폰. 네. 아니, 공개 방송에도 이거 오실 수 바보 있을지 아리둥절님 모르겠는데. 바보형 때문에 100만입니다. 이거 이분은 계속 저희 캐릭터를 바보형으로 밀고 계시더라고요. 레몬빛 햇살님이 갓제필과 함께하는 북한산. 아 북한은 산행. 좋다. 김밥 비용만 한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왠지. 100장 커피 쿠폰 주시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오, 성 기자님 팬 사인회 열어달래요. 팬 사인회요? 가죽 잠바라고 쓰신 분도 있고. 네. 동료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커피 쿠폰 뭐 하여튼 뭐 생각을 아이디어를 뭐 댓글창 같은데 계속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저희도 뭐 조촐하게나마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도 저희가 MBC 뉴스 채널을 대표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주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MBC 뉴스 채널은 이거밖에 없어요. 뭘 대표해 지금? 나머지 다 그냥 네. MBC 뉴스였군요. 예. 그렇죠. 네. 좋은 뉴스 전해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달력 만들어 주세요라는 네. 것도 있고. 달력. 공개 방송이 의외로 많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개 방송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북한산 라이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북한산 라이브. 예전에 제가 그 핸드폰 들고 여기 보도국 돌아다닌 것처럼 네. 네. 기자가 산 그럼 가지고. 제가 100만 이벤트 할 때 그럼 북한산 가서 휴대전화로 네. 한번
근데 시간이 근데 그거 조난 나갈 것 같은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해가 짧아가지고 제가 뭐 이 시간에 산 올라가면요. 아무튼 뭐 한번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다못해 뭐 안산이라도 가서 한번 여러분께 시커먼 안 보여요 또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에. 네. 물론 뭐 제 얼굴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뭐 별 상관없으시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최아리 기상캐스터 오셨거든요. 날씨아리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최아리의 날씨아리 시작하겠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저희. 네네네. 삐 문소리가 네. 나는 걸 굉장히 저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풋풋하고. 아리아리 날씨아리 샤리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는 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어요. 아 근데 오늘 너무 공기가 탁해가지고. 그죠. 너무 네. 답답합니다.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안 그래도 공기가 탁한데 지금 계속해서 스모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사실 낮에는 이게 대기 상하층까지 좀 바람이 불어서 농도가 옅어지는 시간대거든요. 네네. 밤에는 또 대기가 정체되는 시간인데 쫙 스모그가 멈춰있구나. 또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내일 아침에는 이제 안개까지 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고. 상황이 되냐? 왜 그 집에 보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물티슈로 탁 닦으면 물티슈에 이렇게 다 묻어 뒤엉키죠. 네. 그리고 뭐 가시거리 좀 안 좋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대기 중에 그런 먼지와 이제 그 수증기가 뒤엉켜가지고 답답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야가.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서해안 지방. 네, 서해안 지방이 뭐 20에서 한 800m 정도까지 가시거리가 좁혀질 것 같고요. 네네. 뭐 뿐만 아니라 전국 내륙이 굉장히 뿌연 상황이 펼쳐질 것 네. 같습니다. 안 그래도 충남에서 내일 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올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미세먼지가 계속 오는 상황이면 네.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내일 아침까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예. 낮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네. 비가 오기 전까지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좀 대기가 안정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비다운 비 소식이 다음 주 수요일쯤이나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특히 서쪽 지방, 수도권하고 충청 그리고 전북, 뭐 대구 정도? 네. 좀 안 좋고 동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농도가 낮기는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 먼지가 머물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네. 보니까 가을비가 정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비가 좀 와야 거칠 텐데. 사실 비가 와야 거치기도 하지만 이제 올가을에 비가 거의 실종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의 지금 강우량이 역대 최저 0mm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국에 이제 최장마를 기록하고 있던 지난 여름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네요. 있는데 여름엔 정말 비가 네. 너무 많이 왔는데 맞아요. 가을에는 정말 비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메마른 가을 날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가 이렇게 안 오면 사실 산불 일어나는 가능성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산림청에서 낸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10년치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네. 3.5배. 아유. 그러니까 어제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이제 11월 8일 자료까지를 반영을 했었던 건데 네. 최신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을 했더니 3.5배까지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도 10건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61건이 총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건조기가 시작된 10월부터 네. 이제 이달 10일까지를 비교를 했을 때 뭐 최근 10년치가 16건이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1건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수치가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비가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건조한 날들이 많아서 대기도 건조하고 또 네. 단풍 들고 이렇게 낙엽지니까 바싹 마르다 보니까. 바싹 마르다 보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늦가을이라 사실은 뭐 네. 주말에 산을 찾는 분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앞으로 이제
비 예보가 이제 다음 주 돼야 또 있기도 하고 다음 주에 비 오고 나면 또 언제 비 올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이달 내내 또 강우량이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네. 계속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비 소식 아니면 눈 소식 이런 거는 언제쯤 기대하면 될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좀 많은 비가 따뜻한 수증기를 좀 공급을 받아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좀 예보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상청이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열흘까지를 이제 예보를 내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언제 또 비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자, 오랜만에 네. SNS 통해서 질문을 좀 오랜만에. 모아주셨다고. 정말 오랜만에 2분이 아직 안 남았는데. 네.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좀 골라주시죠. 질문이 되게 좀. 재밌는 게 많아서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무난하게 한번 갑시다.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날씨 예보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적을 질문해 주셨어요. 보람이 사실 보람이라기보다 예. 이게 무탈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탈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제가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사실 제 역할이 이게 예보를 믿는 거 외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근데 어제 사실 미세먼지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에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날씨 진짜 좋습니다. 떠나는 이 가을 한번 좀 즐겨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뿌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전 출근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세요? 아이고 뭐 너무 자괴감이 들고 아저씨 잘못이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제가 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좋다고 확신할 게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의심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좀 경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업적으로 투철한 겁니다. 왜냐면 오늘부터는 미세먼지가 안 좋을 걸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네, 이렇게 하루가- 빨리 네. 빨리 올 줄 몰랐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보람은 사실 무탈하고 그냥 예보가 맞으면 그냥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같아요. 네. 어제 이 질문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빨리 드려볼게요. 네. 최아리 기상캐스터 왜 예쁠까요?라는 질문 죄송해요. 넣어오셨어요. 왜 넣어오셨는지부터 이거 일단 제 개인 계정으로 받는 질문이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게 네, 훈훈한 마무리. 금요일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